저는 그 국방위에서도 네. 신라들이 싸우더라도 또 뒤에 가서는 사과할 거는 개인적으로 또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네. 아까 좀 내가 심한 것 같다. 좀 이해해 네. 주세요 하고 이해도 구하기로 하고 또 이렇게 서로 양보도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또 언론에서 앞에서 사과해야 될 것 같으면 사과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정치가 아예 실종이 됐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 내 좋은 나라님께서 김병조 의원님 늘 감사드립니다. 충성 이렇게 하시면서 예. 실시간 후원해 주셨고 뭐 이재명 대표님 지켜주세요 이런 말씀 예. 주고 계시고 뭐 저를 응원하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서 실시간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주블리 네. 김병주 네. 구독하셨죠, 여러분들? 유튜브 주블리 김병주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오마이TV가 유튜브 멤버십을 시작을 했어요. 네, 드디어 그렇죠. 시작을 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가입해주고 계신데 지금 이 네.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도 우리 김병주 의원님 또 응원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도 오마이TV 유튜브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오마이TV가 계속 방송할 수 있게 힘을 모아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네. 참여해 주시고 링크가 지금 댓글창에 있으니까 눌러 들어오시든가 화면 아래에 보면 가입이라는 또 메뉴가 있어요. 그거 네. 누르면 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보영님도 김병주 의원님 화이팅 이렇게 아이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김병주님 잘하십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김윤광님도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면서 응원을 많이 해 주십니다. 자, 화이팅이라는 댓글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정치가 협치가 실종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어제 이제 시정연설 안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뭐 예. 나중에 이제 내용을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이번 시정연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정연설은 너무나 철학이 없고 비전이 부족하고 예산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없다 보니까 네. 설득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논리가 부족하고요. 예를 들어서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는데 네. 그것을 약자 복지로 둔갑을 막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의 복지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복지였지만 이제 예, 진정한 약자 복지를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초부자 감세요. 부자들에게 감세를 그렇죠. 해주고 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긴축 재정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약자에 대한 복지를 많이 삭감했어요. 그런데 약자 예. 복지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던데요. 일부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아. 약자 복지라고 막 이렇게 떠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배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8분 28초? 네. 예, 18분 그동안 28초. 시정 연설 중에 가장 짧게 짧았다. 한 것이죠. 사실은 이 시정 연설은 내년도 예산을 두고 국회를 설득시키는 그겁니다. 국민을 설득시키고 설득하는 예, 의미가 현재 있다. 정부 예산안은 내년에 이만큼 편성했습니다. 네. 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항목별로는 이렇고 비전은 이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렇게 하고 내후년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게 설명이 좀 길어집니다. 분야별로 많잖아요. 국방 분야, 그렇죠. 안보 분야, 복지 분야, 네. 민생 분야, 경제 분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설명을 그렇죠. 대통령 입으로 직접 설명을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네. 시정 연설이 좀 긴 편이에요. 그동안은. 설득을 또 해야 되니까. 예. 근데 그런 철학이나 비전 없이 하다 보니까 네. 설득할 항목들이 적은 거죠. 그리고 그 항목들 봐도 코로나 극복 같은 거 아직 극복이 안 됐는데 그런 분야라든가 빠진 분야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좀 아쉽고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 시간도 네. 짧기 때문에 설득하기에도 내용적으로는 부실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어제 저희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혹시 시청자분들은 어제 시정연설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는지 네. 댓글 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의원님께서는 10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시정연설 한 40점? 40점. 예. 60점 통상 이제 안 되는. 합격 점수가 60점에 60인데. 최저 점수가 60이잖아요. 네. 한 40 정도. 예. 60점도 안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시정연설의 이제 중요성도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볼 수가 있는데 좀 부족했고 그리고 특히 어제 여러 가지 이 단어 뭐 지원이라는 단어가 31번, 32번 쓰였다, 자유라는 단어는 안 쓰였다 여러 가지 분석 기사가 나오고 있던데
협치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네, 이거- 협조, 협력 네, 정도는 그런 정도 있었는데 나오던데 협치가 없었어요. 협치라는 단어를 안 썼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했어요? 종북 네. 뭐 좌파하고는 협치를 안 한다. 맞아요. 그럼 바로 어. 원내당협위원장 오찬 때. 예. 그런 얘기를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저는 그것이 누굴 겨냥하겠어요? 그 특정인 특정 세력 겨냥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예, 특정인 특정 세력을 안 하고 뭐 네. 국가를 뭐 그 뭐라고 합니까? 전복 세력, 아하. 국가 전복 세력을 얘기한 것이다. 네. 본인이 알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종북 좌파 이런 거 이미 1980년대 쓰던 한 40년 전에 이런 사고 방식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종북 좌파 또는 이런 것들은 마치 민주당을 겨냥한 것 같이 그런 뉘앙스가 들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협치 안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협치단을 하나도 안 쓴 걸로 봐선 역으로 네. 종북 좌파와는 협치 안 한다는 것은 이제 민주당을 대상으로 종북 좌파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유추할 수가 있죠. 역으로 또. 그런 예. 분석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다. 예, 예. 그리고 국가를 전복하는 세력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전복하는 세력을 찾아서 수사하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수사의 칼날은 그렇죠. 야당의-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죠. 하하. 그리고 종북 좌파 세력하고 협치 안 한다고 하는데 네. 저는 39년 동안 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또 공산당을 막아내기 위해서 헌신했는데 네, 그러네요. 제가 종북 좌파입니까? 음. 지금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은 이미 종북 좌파는 사라졌어요. 네. 이미 예전에 운동권에서 언제적 일부는 얘기인지.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네. 이제는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또 지금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념적이 이미 1990년대 공산주의의 몰락이 있었죠. 몰락이 된 거죠. 네, 그렇죠. 이미 공산주의는 실패한 것으로 네. 세계가 인식한 것이고요. 아하. 그래서 중국이든 뭐 러시아든 모든 나라가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였잖아요. 네. 시장 경제는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인 것이고 정치 체제만 아직도 공산주의와 비슷한 뭐 사회주의라든가 사회주의, 예. 독재라든가 이런 받아들인 나라가 많고 유일하게 북한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네, 것인데 계속 정치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도 그 이념 프레임에 갇혀서 이념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주사파라는 말 아마 젊은 층의 뭐 20, 30대는 잘 모를 거예요. 그 말이 어떤 그렇죠. 의미인지. 예. 주사파 이게 뭐 대학 때 4일 네. 수업 들어간다. 나는 주 4일 주사파다 이런 얘기도 네. 했었고 주사파 주 4일 술 마신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지. 이 주사파를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 시대 얘기를 다시 꺼내게 될 줄은 몰랐고 네. 이게 김문수 위원장이 김일성주의자 이 얘기를 문재인 그러니까요. 대통령 예. 하면서 이게 불거지나 했더니 이렇게까지 퍼지는 상황. 예. 그냥 과거로 퇴행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네. 또 강화한 가운데서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해 했잖아요. 음. 그때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회의에 몇 분 참가하고 할 때 네. 그때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걸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진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걷는 그렇겠죠. 심정이다. 예.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고 전쟁으로부터 막아내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 노심초사하고 네. 진짜로 국민과 국가를 진심으로 위하시더라고요. 밤잠 못 자고 예. 그런 분한테 공산주의자라는 식으로 이제 김문수 얘기하고 하잖아요. 네. 예. 또 윤건영 의원한테도 네. 수령 뭐 충성한다고. 얘기하고 예. 실제 우리 국회의원들 저는 윤건영 의원님하고도 친한데 네. 진짜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도 중시 여기고 네. 안보도 중시 여기고 이런데 마치 그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본인이
그 운동권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예. 좀 시대에 이제 맞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색깔론 공세 자체가 네. 이게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지 국정 운영을 더 원활하게 가는데 도움이 될지 이것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대다수 국민들은 네. 이미 이념적인 것보다 실용적이고 국익 중심적이고 네. 민생, 경제 이런 거 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극보수 극보수 쪽만 이제 도움이 되겠죠. 이른바 응집력을 저들 지지 태극기 부대. 예, 태극기 그렇죠. 이른바 태극기 부대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지를 공고히 할지는 몰라도 그렇지는 지금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뭐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예. 들어볼 수가 있었고